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소록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록수 연상 같고요. 연관돼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습니다. 재지정됐습니다. 자, 소록수가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와 상승 이후에 어떤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고, 이 과정 중에 나타날 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가 결코 호재가 아닙니다. 자, 1대 14의 전례 없는 무상증자와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무상증자로 판단됩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무증으로 인한 상승분은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무증한다고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 예정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주도 주체의 2차 이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1차 이탈은 요날이죠. 소록수의 신고가, 당시 신고가 갱신과 신고 거래를 새롭게 경신했을 때 이때 1차 이탈을 한 거고요. 2차 이탈은 연속된 상승이 나와줘야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시작이 가능하죠. 개인들은 이미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손실률이 높아져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들은 거래 없이 잠잠히 올곧게 기다릴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주도 주체는 적은 거래로도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증의 상장일은 1월 26일이고 상승이나 하락을 떠나서 거래가 크게 한번 실리기 시작하면 바로 갑작스럽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록수의 역대 최고 거래대금은 약 3천억이고요. 특히 장 초반에 엄청난 상승세와 거래대금이 동반된다면 무상증자 상장일 전에 주도 주체의 이탈을 위한 개미꼬시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참고로 상장 2거래일 전에 신주의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발행 예정 주식을 상장일 이틀 전에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 공매도라고 하고요. 특정 기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든지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신주의 물량 리스크는 1월 26일 이틀 전부터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그렇다고 이걸로 끝이 아닌 게, 자, 추가되는 무상증자 물량 외에 기존 상장 주식들은 그 전부터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무증의 물량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 리스크와 기존 전 대표이자 여전히 대주주인 김복덕 전 대표의 3,434만 주의 오버행 리스크, 그리고 아리바이오의 상장 목적이 투자자들 자금 회수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망이 짧게 주고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참고로 김복덕 전 대표는 3,434만 주 23.45%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자, 이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김복덕 특수 관계인들은 자, 5월 15일에 장내 매도, 그리고 작년 1월에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장내 매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34만 주의 오버행 리스크는 절대로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거래대금이 1,000억 근사치로 올라간다, 혹은 장초반 급등세와 함께 거래가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면 매도 관점에서 타점의 근거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한번 보면은 어제 전환사채 2회차 전환사채 공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오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가 있죠. 전환사채의 목적이 타법인 증권 취득이 목적입니다.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죠. 아리바이오와 소록수의 지분 수합 형식인 건데, 지분 수합은 최대 주주가 이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우회 상장을 준비하는 정재준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지분 수합 과정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면 소록수의 가격이 높아지고 아리바이오의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 원래 이전까지는 이제 아리바이오의 시총이 더 높았으나 아리바이오의 시총이 점점 낮아지고 소록수의 시총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야 최대 주주인 정재준 대표는 소록수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정재준 대표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구로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연속되는 상한가에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단기 고점을 특정할 근거를 찾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칼이라도 갈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화롭다고 가만히 배떼지나 긁으면서 기다리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리스크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고, 예정된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무상증자에서 언제가 단기 고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이전에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로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무상증자로 수급과 관심을 끌어모았고 상승분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는 유동성 증가가 목표가 아닌 개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소룩스 같은 경우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계획이 인터넷에서도 흔하게 나와 있는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꼭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단기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카톡방에서 세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경고 종목의 재지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정일 2023년 12월 28일. 자, 뭐 쉽게 말해서 연속된 상한가 때문에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지정 사유를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후에 종가가 27일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12월 8일 종가보다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초과했으니까 재지정된 거다. 자, 뭐 중요한 건 지정 사유가 아니라 해제 요건입니다. 자, 투경을 떼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얼마까지 조정받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요 해제 요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번의 조건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해제 요건 보기 전에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12월 28일 이후 이틀 동안 2거래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하나여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 잘라서 보면은 27일 종가보다는 일단 높죠, 오늘. 그러면 요 앞 조건 28일 종가보다 이거래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한 번 되는 겁니다. 1거래일. 자, 오늘 종가에서 40% 이상 상승이면 1.4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621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2거래일 동안 종가가 5,621원을 넘게 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1거래일 매매 정지라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해제 요건 보겠습니다. 자, 1, 2, 3번의 조건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 2, 3번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어긋나더라도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모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 판단일은 1월 12일이다. 자, 그럼 여기 1, 2, 3번에 1월 2일이 들어가는 거죠. 1월 2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할 경우, 1월 2일이 아니라 1월 12일이죠. 자, 1월 12일부터 5거래를 져지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월 8일이 기준날이 됩니다. 1번 조건에. 자, 근데 1월 8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짜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번 조건 15일 전날의 종가는 오픈이 되어 있죠. 힌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 판단일의 15거래일 전은 12월 19일입니다. 자, 12월 19일의 종가 1914원입니다. 자, 이 가격보다 100% 이상 상승할 경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828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은 3,828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3,828원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죠.
자, 힌트를 하나 제공받은 것이고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조건인 1월 8일 종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 1월 12일에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가, 자, 이것만 판단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경 해제를 위한 드립을 흔적들이 보이게 됩니다. 초초 판단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 가지 조건에서 나오는 힌트를 토대로 투경 해제 여부와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경고는 개인들의 투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투경 해제 여부에 따라서 수급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정해진 일정이 있는 만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주가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나올 수밖에 없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캐치한다면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어느 종목에서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일정을 말씀드리고 포착되는 근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경을 넘어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죠. 자, 이러면 투심이 위축되면서 수급이 꼬입니다.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자, 투자 위험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월 2일이고요. 자, 최대 1월 15일까지 판단합니다. 자, 이때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을 달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주도 주체가 일부러 누르는 것이다 라고 안심하게 하기 위한 함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투자 위험을 이용해서 이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꼭 제 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자유롭게 입장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지는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